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화가 어머니와 시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이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르쳐 주신 건 바로 자유로움이었어요. 물론 내가 누리는 자유에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도 일깨워 주셨고요. 그리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예술가였던 저희 부모님은 남다른 교육관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제게 단 한 번도 공부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고 그 흔한 너의 성적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신 적도 없으셨죠. 하다못해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를 뵙고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봤지만 그런 인상을 주신 분은 처음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었죠. 어머니가 화가시라고 했었지? 너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인생에 대해서 논했었네. 네? 혹시 저희 엄마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만약 그랬다면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네가 요즘 따라 웃지 않는다고? 왜 그러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성적 같은 거, 대학 같은 건 너에게 바라지 말라고. 그저 어머니는 네가 웃는 사람으로만 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만나보았어. 어머니 참 특이하신 분이네.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또한 저런 분이셨어요. 짜놓은 틀 안에 저를 가둬놓는 것을 꺼려하셨고 혹시나 제가 답답해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셨죠.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공부를 조금은 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선 애를 조금 더 조여서 어떻게든 한 단계라도 높은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을 텐데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와선 생뚱맞게 웃음 이야기나 하고 있었으니 어이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 막혔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공부 중요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먹고 살 정도로만 벌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었죠. 부모님은 진심으로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분이었고 제 밝음과 제 자유로움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앞의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의 병 때문이었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폐암에 걸리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탓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금연을 하라고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었는데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폐암에 걸린 것이라고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아주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있잖아, 땡땡이 아빠. 그렇게 탓하고 있을 시간에 나랑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나 그렇게 금방 안 죽어. 골골 갤 때까지 괴로울 때까지 충분히 그렇게 하다가 세상 떠날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눈물바람 하지 말라고. 연민은 좀 나중에 가져도 돼. 충분히 시간은 있거든. 어머닌 제가 고3 때 돌아가셨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다가 그렇게 저와 아버지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했을지 겪어보지 못한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님 끝까지 그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자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걸 잊지 않으셨죠. 죽어서도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 그런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죽음은 제게 크나큰 슬픔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날 것처럼 슬프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만 없을 뿐, 지금만 만나지 못할 뿐, 어머니가 제 옆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닌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방황을 하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말을 100% 믿었기에 얼른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둘이었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산 사람은 원래 살아야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었기에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글 솜씨 대신 저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기에 미대 조속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수업은 미친 듯이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내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 분명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감은 덜 형성된 나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면 대학 공부는 좀 다르더라고요. 머리가 좀 컸다고 저는 제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겼고 그리고 오만한 자유를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린 오만한 자유는 제게 처참한 학점을 안겨주고요.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예술가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저랑 맞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바로 학교를 휴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게 되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뛰어들게 되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예술가와는 좀 거리가 있긴 직업이긴 해요. 암튼 가끔 스토리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저는 여행을 가곤 했는데 떠난 여행지에서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문경을 참 좋아합니다. 문경 사시는 분들이 부러울 정도로 그 문경에 가면 제가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폐역인 가은역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폐역을 카페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곳을 참 좋아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밖으로 나온 뒤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통수가 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돌아봤는데 그곳엔 엄청 훈남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뭐예요? 저 지금 찍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V하면 되나요? 여행지에선 누구나 관대해 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활짝 웃으니 남자친구도 멋쩍다는 듯이 웃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며 그 가은역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게 인연이 되어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행지에서 낯선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인이 되었다라는 것. 나중에 이 소재를 꼭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와 연애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들, 설레었었던 일들은 꼭 메모라곤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N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웹툰 작가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웹툰은 공포물인데 언젠가는 꼭 로맨스물을 해야지 마음을 먹게 한 건 남자친구의 영향이 크긴 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제가 웹툰 작가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제 웹툰을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쪽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었고 어렸을 적에 만화책 한 번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단 한 번도 어긋난 행동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시간이 날 때 대학원 공부를 하는 이런 인재들을 대부분 좋아를 하시긴 하잖아요. 그에 반해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남자친구와 저의 차별되는 점을 살펴보자면 바로 겉모습이었어요. 조금만 단정하게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지. 나는 좋긴 한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그래? 내 옷이 좀 그런가? 그런데 오빠, 내 친구들은 더해. 나는 이거 약과라고.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가끔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귀에 한 건 피어싱 같은 건가? 혹시 얼굴에 하는 건 아니지?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눈썹이나 코나 입술에도 하던데. 아, 그렇진 않아. 좀 심하면 뺄까? 난 오빠가 이걸 부정적으로 볼 줄은 몰랐어. 빼도 상관없어. 맞춰주었어요. 제가 봐도 남자친구의 색은 무채색, 저는 알록달록 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5살이나 많았으니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겼었고, 그 남자친구가 좀 보수적인 면이 있긴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좀 맞춰주고 싶었고, 그리고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친구였기에 나도 좀 변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맞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제게 하얀 원피스를 사주며 자신의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말이죠. 센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신하기를 바랐던 남자친구가 제게 옷을 선물하며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행동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처음으로 가장 조신하고 참한 코스프레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던 제 귀에 피어싱도 모두 다 뺀 상태였고 머리색도 좀 어두운 컬러로 염색을 한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 나만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 직업도 제대로 모르셨고 우선은 남자친구가 저를 좋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니 억지로 저의 얼굴을 마주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제게 지적질을 하시는데 웹툰을 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이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할진데 저는 심한 거북목이에요. 최대한 목을 뒤로 빼려고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럼 이게 통증이 심합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라 통증이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식탁에 앉아있는 제 옆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더니 제 턱과 뒷머리를 잡으시면서 계속 자세 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제 목이 굽어질 때마다 또 한 번 자세 교정을 해주시더니 그 이후엔 수시로 제게 목! 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 그게 저는 배려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의 직업병인데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목! 이라고 외치실 때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얼굴을 보며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비웃는 그런 느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건 남자친구도 그렇게 느낀 듯 했어요.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직업병이야, 직업병. 엄마 자식도 아닌데 왜 지적을 하고 그래요? 뭐? 아니 저렇게 목이 굽어 있으면 다 안 좋아. 요즘 젊은 애들은 운동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가씨는 그렇지 않은가 봐? 영 자세가 엉망이네. 직업병이라고 해도 자기 관리하면 절대로 저렇게 거북목 되지 않아? 왜 저렇게 젊은 몸을 망쳐놓은 건지 모르겠네. 안 그래요, 여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요. 얼른 그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 꾹 참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나는 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놈 나이도 있고 뭐 몇 명 데리고 왔었지만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긴 해요. 여자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거지? 네? 저는 오빠가 가자고 해서 온 건데요. 아니, 여보, 뭔 그런 소리를 해요. 이번에 아니래. 결혼하고 싶대. 그런데 뭐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긴 하다. 결혼하고 나면 전업주부로 살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들도 지 엄마 보면서 결혼하면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사는 애거든? 괜히 거북목 만들며 힘들게 일하지 말고, 결혼하면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살림하고, 남자 보필하는 게 여자 인생으로는 최고야. 그래도 사람이 순종적으로 보이긴 하네. 우리 집이 좀 보수적인 집안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좀 유념해 두고 앞으로 연애 이어갈 때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우선 저 외에 여자를 소개시켜 준 적이 많다라는 말에 좀 의외였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분의 말이 좀 모순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라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소개를 받았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전업주부? 저는 프리랜서예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듯이 말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말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우선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일 한다고 해도 저는 전업주부로 살진 않을 것 같아요. 남자에게 기대서 사는 삶은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래? 결혼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아가씨, 우리도 우리 아들 빨리 결혼시킬 생각은 없어. 결혼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어울릴 만한 여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킬 생각이지. 우리도 아들한테 얼른 결혼하라고 닥달하진 않는다고. 허허, 요즘 젊은 여자들 다들 그렇다고 하더니만 아주 당돌한 면이 있네. 남자한테 기대서 사는 삶은 싫다? 우리 아들 정도면 기대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허허, 당돌해, 어? 당돌해. 남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게 그만 말을 해라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어봤으면 파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다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들한테 기대서 살지 않겠다라는 말. 여보, 웃기지 않아요? 프리랜서라서 우리 아들 벌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 본데, 아휴, 아가씨, 지금 내가 너무 웃기네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 잡으면 봉 잡는 건데, 이걸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나, 아니면 주제 넘는 거라고 봐야 하나? 참 헷갈리네요. 하면서 또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는 겁니다. 아, 정말 사람 짜증나게 말이죠. 저는 오빠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몰라요. 그 회사를 제가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뒷바라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전업주부를 하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없나 보네? 지금 우리 놀려요? 아니, 우리 앞에서 우리 아들 아래로 보는 거예요? 어머, 어머, 너무 기가 막히네, 정말. 오빠, 얼마 벌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오빠 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 어? 맞아. 아니, 그런데, 그만해. 그만 말하라고. 어른 앞에서 왜 이렇게 예의 없게 굴어? 그리고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내가 전업주부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정말. 내가 언제 오빠를 전업주부 시켜준다고 했어? 남자라고 했지? 세상엔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법이야. 오빠가 대기업을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버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재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오빠가 만일 한 달에 2천 이상을 번다면 그럼 인정해 줄게. 오빠, 그 정도 벌어? 뭐? 2천? 아니야? 어머, 아닌가 보네. 나는 대기업이면 그 정도 버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닌가 보네. 딴 직장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람인 듯한데 당돌한 나보다 못 벌면 어떡해? 돈 갖고 사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오늘 인사드린 건 저도 그동안 인사왔었던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밥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빤 나올 필요 없어. 오늘 인사 괜히 온 듯. 그리고 저는 당돌한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웹툰 작가들의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시는 듯한데 저는 중간치에 끼지도 못합니다. 한 달에 5천 이상은 거뜬하게 버는 작가들 부지기수고 꽤나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가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드릴 정도로 풍족하게 벌고 있는데 저란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길래 그냥 내질러 버렸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어요. 로맨스물을 준비했었는데 더 잔인한 공포물로 제 웹툰은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라고요. 제 웹툰을. 저와 만나고 처음으로 몰라봐서 미안하다 하길래 계속 몰라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또 연락이 오길래 받지 않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뭐라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연애하면서 좀 리프레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 리프레시가 완전히 도망을 쳐버렸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다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잘나면 그 잘난 아들이 만나는 여자 또한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